사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요.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순간 여기 미국 국채가 하나씩 와서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살려고 달러를 사는 순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들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눌러요. 그럼 여기는 뜨거워졌는데 금리가 내려가요. 미국 국채 금리가. 뜨거워진데 금리가 내려가면 더 뜨거워지겠죠. 더 많이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금리가 더 눌리고 버블이 더 연준이 이게 너무 과열이라서 금리 올려도 금리가 계속 눌리죠. 그러면 컨트롤이 쉬울까요? 어렵게.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초치려고 안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시키는 거는 달러 패권의 강화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이건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같이 해드립니다. 그럼 달러에서 좀 이어져서 자 그럼 달러 투자 지금 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한다면 좀 뭐 현찰 보유도 있고 달러 예금도 있고 달러 ETF도 있고 한데 뭐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예금이나 이런 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 플러스 금리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많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같은 거 10년짜리가 지금 4.4% 하거든요. 우리나라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2.8% 정도 해요. 그럼 약 1.5에서 1.6%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가 이자 면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달러 예금으로 했었을 때는 이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달러 ETF는 제가 아는 버전으로는 달러 오른 것에 대해서도 과세. 왜냐면 이게 하나의 펀드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 수익이 되는 거예요. 펀드에 ETF에.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과세가 되고 그래서 과세 측면에서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익성을 바라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절세까지 같이 바라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현찰로 쓰일 거냐라고 하면 현찰을 갖다가 보유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달러를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달러 투자를 어떤 식으로 관점을 가져가야 되냐? 달러 빠진다는데 근데 저는 앞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달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단기로 빠지면 장기로 올라온다면 우리는 그럼 이제 생각나는 게 달러가 빠져서 바닥일 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먼 미래에는 지금보다 달러가 더 세질 수 있어. 이런 어떤 전략적인 게 나오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미국 국채 같은 거를 달러 표시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을 바라볼 때는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딱 들으셨을 때 터무니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얘기는 20% 맞는 것 같은데 가능성 20%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달러 자산 20% 좀 갖고 있으면 되겠죠.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왜 포트폴리오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달러를 투자하는 관점은 약간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통화분산의 관점에서 달러를 담자. 달러가 오르니까 사고 내리니까 팔고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달러 트레이딩 하시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시청자분들 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분산 투자 입장에서 달러의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자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타이밍을 너무 재지 말자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2020년에도 22년에도 뭐 4년에도 지금도 뭐 내년에도 늘 이제 달러를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한다면 이게 늘 똑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달러를 좀 더 뭐 비중 있게 모아가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마음속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환율을 갖다가 타겟렉을 삼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참고로 2020년도 말에는요 환율이 1,100원이 안 됐어요. 1,090원까지 빠졌었고 2021년도에 1,100원대 초반이었고 22년도에는 1,450원까지 올랐거든요. 23년도가 1,320원 정도 했고 24년도 작년이 1,485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중간중간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중간에 달러가 빠지는 기간이 있었지만 어떻게 1년으로 봤었을 땐 달러가 빠졌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오히려 달러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율을 바라볼 때 1년 수익을 바라보면서 접근한다? 이런 것들보다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달러를 바라볼 때 긴 호흡으로 5년, 10년을 바꿔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10년 후에 어느 정도의 환차익이 생길지 그런 거를 멀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 후에 환차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10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매년 뭘 주냐면 이자라는 보상을 주잖아요.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달러를 보시면 되고 근데 10년이나 기다리면 너무 길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중간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진짜 큰 위기가 찾아오면 달러가 탁 튀겠죠. 그때 나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달러가 튀는 옵션이죠. 그래서 저는 달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옵셔널리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대한 조심스러운 확률적 베팅 하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달러를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그러면 달러 외에도 이제 어쨌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단장님께서는 네네. 좀 정리식으로 달러를 모아가는 거 외에 뭐 어쨌든 채권도 있고 한국 주식 요즘 너무 좋고요. 미국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코인도 있고 하잖아요. 다른 자산은 또 이 중에서 좀 어떤 거를 조금 더 꾸준히 좀 모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세요. 달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달러를 현찰로 갖고 있는 방법이 있고 이 현찰 달러를 어디에 담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미국 주식에 담으면 미국 주식이 되는 거고 채권에 담으면 미국 채권이 되는 거고 골드에 담으면 골드가 투자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의 투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자산이다라고 한 얘기는 달러 현찰만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달러 표시 자산들을 전체적으로 몇 %로 운용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나눠가